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 알아볼 단지는 안양시 만안구의 대장이 될 단지죠.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군 브랜드인 푸르지오랑 더샵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짓는 재건축 아파트고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제한사항을 보면 안양시는 만안구든 동안구든 전부 다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고요. 안양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100%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아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나왔고요. 전매 제한은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5년, 일반 공급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 의무는 따로 붙지 않고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평형에서는 1인 미혼 가구도 쓸 수 있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가능하고요. 8호 이하 물량에서는 100% 가점제, 8호 초과하는 물량에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인데 여기가 8호 초과하는 물량이 99 타입밖에 없거든요. 근데 99 타입이 두 세대밖에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웬만하면 안양 2년 이상 거주하신 가점 높으신 분들한테 물량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2020년도 월 평균 소득을 보는 게 아니라 21년도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잡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이런 식으로 모집합니다. 일단 결혼하신 분들은 여기 소득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혼은 하셨지만 소득 기준이 초과하신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1인 가구이신 분들은 요걸 참고해서 청약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분양 일정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는 17일에 나왔고요. 평면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은 18일날 사이버 견본주택이 오픈하면서 나왔습니다. 특별공급 접수는 3월 28일, 그리고 1순위 해당 지역은 29일, 만에 하나 기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1순위 기타 지역은 30일에 받습니다. 4월 6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4월 21일부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번지 지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고요. 1호선 안양역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7층, 높은 거는 37층까지 21개 동 총 2736세대의 완전 대단지 아파트고요. 이러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관리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죠. 이 중에서 조합원분들이 좋은 물건 다 가져가고 남은 물건이 687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84 타입은 보니까 1층 빼고 다 가져가셨어요. 84 타입을 노리셨던 분들은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4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작은 타입은 41 타입, 총 155세대 모집하고, 자, 59 타입이 주력으로 들어가죠. 59A 타입이 338,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84AB 타입은 총 18세대인데 전부 다 1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8호 초과하는 유일한 물량인 99 타입을 보면 총 공급 세대수가 2세대밖에 안 됩니다. 99 타입도 마찬가지로 1층 물량밖에 없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노리시는 분들은 이 물량들 잘 살펴보시고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99 타입, 자, 이 중에서 절반인 물량 하나, 요거 노리시고 싸우셔야 합니다. 여기가 분양가는 비싸게 나오긴 했지만 워낙 주변에 구축 아파트들밖에 없고 안양시 만안구 내에서 상당히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완파는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상대로 평당 3천만원 수준에서 나왔고요. 가장 작은 41 타입은 한 5억 3,400이 최고가입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는 7억 5천부터 비싼 거는 한 7억 7천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84 타입하고 99 타입은 전부 다 1층에 나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고층 분양가라고 했으면 10억이 넘어갔을 겁니다. 어쨌든 전부 다 9억이 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실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증을 서준다거나 그러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없었습니다. 84 타입이 한 9억 5천 정도, 99 타입이 한 10억 8천만 원에 나오고 있고요.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납부하시고
그리고 중도금이 60%인데 5구 타입 이하에서는 1회부터 4회차까지 무리 없이 중도금이 실행될 것 같고 5회차, 6회차는 잔압 또는 연체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하실 때 잔금 30% 납부하시면 되고요. 자, 최고가만 떼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도 상당히 비싸게 나왔습니다. 41 타입이 거의 1000만원, 59 타입은 최고 1600까지 나오고 84 타입은 최고 1900, 99 타입은 2000만원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금 계획을 디테일하게 보면 59 타입 분양가를 발코니 확장비랑 이것저것 다 더해서 8억 정도로 보고 84 타입 분양가를 10억 정도로 보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인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59 타입은 8천만원 필요하고 84 타입은 1억이 필요합니다. 59 타입은 중도금 대출 실행하면 한 3억 정도까지 나오고 84 타입은 중도금 대출이 아예 실행이 되지 않죠. 나머지 중도금 20%는 어떻게든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주 시점에 나머지 잔금 30%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한다고 했을 때는 8천, 연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2억 4천이 필요하게 되고요. 입주 시에 분양가 대비해서 1억 정도가 올랐다고 하면 잔금 대출은 최대 40%, 내가 연간 소득이 많다 그러면 3억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요. 내가 만약 서민 실수요자 대출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4억 4천만 원,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5억이라면 3억 정도만 있으시면 되고요. 84 타입은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중도금 60%가 다 필요합니다. 아마 연체 2번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도금 4억 정도는 있으셔야겠죠. 그럼 계약금까지 포함해서 최소 입주시까지 필요 자금은 5억에서 7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시 KB 시세가 11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잔금 대출은 최대 40%, 9억이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는 20%다 더하면 4억이 되고요. 필요한 금액은 6억이 됩니다. 전세가가 6억 정도에 형성이 됐다 그러면 4억 정도만 있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더라도 일단 계약하실 때는 큰 비용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입주하거나 전세를 준다고 하면 아무리 적어도 3억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고요. 최대 6억까지도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안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고 자금도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가점도 완전 고가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높은 가점을 소유하고 있으셔야지 이곳에 당첨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지 환경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안양역하고 엄청 가까운 초역세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판선이 예정되어 있는 안양역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를 가로질러 갈 때는 육교를 건너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 안양 1번가를 지나면 월판선 안양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월판선을 타고 가면 인덕원역에서 GTX-C로 환승도 가능하고요. 더 멀리는 판교까지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GTX-C는 인덕원역 뿐만 아니라 안양역에서 두정거장 내려가서 금정역에서 타셔도 되고요. 안양이 은근히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 입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자금적으로 여력이 되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동안구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고요. 동안구 쪽에는 일자리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촌 학원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라든지 시청, 동안구청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강남까지의 접근성도 마남구보다는 동안구가 조금 더 낫습니다. 지도에서 보게 되면 진흥아파트가 이쪽에 들어오고요. 자, 안양역까지 거리 한번 재보겠습니다. 안양역까지 거리는 도보로 10분 안에 이동을 할 수 있죠. 거리가 한 500m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오는 25평들의 매매 호가를 보면요. 삼성 레미안이 7억 4천, 주공투 한 채가 7억 8천 정도에 불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25평이라고 그러면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삼성 레미안의 경우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공뜰 한 채보다는 조금 낮은 호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 전용 5구가 아니라서 조금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연식은 2002년식에 입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공뜰 한 채는 2004년 11월에 입주를 했고요. 여기 단지들하고 비교하기에는 연식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밑에 가서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를 보면 여기는 16년식 11월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불러지는 5구 타입 호가는 적게는 7억대 초중반부터 많게는 9억까지도 불러지고 있고요. 여기도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라서 지능 아파트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레미안 메가트리아는 주변에 역이 없고요.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은 안양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판선 안양역은 이쪽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더 신축 아파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양시 1폴에 자이 아파트 있는데 여기도 1군 브랜드인 자이가 건설을 했죠. 25평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나오는 호가는 8억 5천부터 9억 5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전세가도 보면 25평 기준에서 볼게요. 4억 5천에서 5억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레미안 메가트리아 여기 전세가도 보겠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전세가는 4억 5천부터 5억 5천까지. 4억 5천 매물은 하나만 있고요. 바로 5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주공뜰 한 채 25평 볼게요. 여기 전세로 놓고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4억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같은 경우도 25평은 최소 4억에서 5억 정도의 전세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주변 시세 대비해서 크게 안전마진이 보이는 분양가는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보다는 미래가치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청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앞전에 분양했던 여기 냉천 주거지구 한번 보겠습니다. 안양 어반폴의 자연 이편한 세상. 여기가 민간 참여 공공분양이라서 8호 이하에서는 공공분양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서 평당 분양가가 2,1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8호 초과하는 물량은 민간 분양으로 평당 2,600만 원 선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도 입지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진 않지만 지능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입지가 떨어지죠. 여기 경쟁률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민간 분양으로 했던 8호 초과 물량부터 보면요. 경쟁률은 30대1, 26대1, 9대1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 52점부터 59점까지 커트라인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당 2,600 정도에 나와서 98타입 기준에서 10억 정도에 나왔었고요.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은 84가 요 정도 가격이었죠. 평당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으로 모집했던 8호 이하 같은 경우는 요 정도의 경쟁률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아진 만큼 여기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분양가가 너무 세게 나와서 완판은 될 것 같긴 한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에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여기는 일반 분양으로 가져가는 분들도 나쁘진 않겠지만 재건축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곳들은 정말 투자를 잘하신 거죠.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남동향, 남서향 위주로 배치가 됐고요. 남동향은 아무래도 안양천뷰를 보기 위해서 동향에 가깝게 건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서향은 남향에 조금 더 가깝고요. 동호수 배치도도 간단히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게 조합원분들이 가져간 물량입니다. 41타입, 59A 타입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1층만 남아있죠. 99 타입도 마찬가지로 1층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7, 118, 119, 120 여기는 싹 다 조합원분들이 가져갔죠. 아마 안양천뷰 같은데 여기가 어딘지 한번 단지 배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6부터 121동까지를 보면 안양천에 붙어있죠. 여기가 로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101동부터 109동은 안양역 그 철도랑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은 감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116부터 121동 이쪽이 로얄동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보통 좋은 동 좋은 층은 전부 다 조합원분들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로얄동하고 로얄층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물량에 조합원분들이 가져간 동이랑 호수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평면을 보면 41타입 155세대, 향을 보면 남향,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마통풍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3베이 판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9A 타입 총 338세대 모집하고요. 주력 타입입니다. 남향, 남서향, 남동향으로 빠져 있고 전형적인 3베이 판상형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59B 타입은 65세대, 여기 같은 경우도 남서향으로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투베이 타워형으로 건설이 됐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복도에 팬트리 없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59C 타입은 48세대 모집을 하고 단지 배치도에 보면 이쪽이랑 이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서향으로 나와 있고요. 투베이 타워형 59B 타입하고 똑같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9D 타입 23세대 모집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진 동향으로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동향에 가까운 남동향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은 이렇게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방뿐만 아니라 침실 3도, 드레스룸이나 팬트리로 이용할 수 있는 알파 공간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이래서 59D 타입 분양가가 가장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E 타입을 보면 38세대 모집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남서향,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으로 빠져 있죠.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59B 타입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1층밖에 없는 물량입니다. 84A 타입 15세대 모집하고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 자, 4베이 판상형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죠. 방이 무려 4개입니다. 일반적인 84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여기는 알파룸도 아니라 방 4개에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빠져 있고 마통풍도 잘 되고 주방도 D자 주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는 남동향으로 빠져 있고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에 드레스룸도 더 널찍하게 뺀 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84AB 타입은 상당히 잘 뺐고요. 그리고 99 타입은 2세대 모집을 하고 평면도를 보시면 4베이 판상형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 커졌고 침실 4 있고 84A 타입이 좀 더 커진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층이라서 안양천 뷰가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동향에 가까운 남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면까지 다 봤고요.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청약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